그 어떠한 폭력도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대표 여자 배구 선수자매의 어린 시절 학교폭력이 스포츠계의 만성적 학교폭력 고발의 시발점이 된 학폭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자. 작금 해당 논란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학교 시설 숙소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A씨가 자신을 포함한 최소 4명이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SNS에 고발하면서 학폭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처음은 완강히 부인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폭을 시인하는 성명을 내고 사죄하겠다고 밝혔으나 소속사의 대응이 불만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결국 이들을 국가대표에서 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폭력 행위는 시간이 흐르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일까? 최근 스포츠계에서 연예계로까지 번진 학교 폭력 고발 사태들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폭력 사건은 대부분 어린 학창시절, 즉 예전 철없던 청소년기의 사건들이다. 이후 남자 프로배구의 송명근, 신경섭 선수도 학폭 가해자로 고발돼 사과했으며 연예계 등으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수 참가자와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나온 가수 참가자도 학폭 논란에 연루돼 중도 하차했다. 이외에도 아이돌 가수 중에서도 학폭 논란에 휩싸이며 소속사가 대응에 나서는 등 최근 사회는 학교폭력에 모두가 굉장히 예민해진 상태다. 이렇게 지나간 사건을 이제서야 고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피해. 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힐 용기를 줄줄이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폭력의 피해. 자들은 폭력을 당한 당시 해당 사실을 바로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학생 선수 6만여 명의 인권 상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무려 14.7%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 피해 자 중 79.6%는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등 소극적인 대처로 끝났다. 피해 저들은 그만큼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신고를 하더라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관련 기관이나 타인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또한 신고를 한 사실이 가해자들에게도 알려지면 또 다른 보복이나 더욱 심해진 가해를 당할 가능성에 떨게 된다. 이런 피해 사실은 시간이 흐른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어릴 적, 특히 학생 시절은 성장 과정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런 시기에 불행한 일을 겪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어딘가 적응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있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생기기도 한다. 이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학폭 피해 자들은 TV 등의 매체에서 당당하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해자들을 보기가 괴로웠을 것이다. 이번 학폭 고발이 줄줄이 이어진 것은 한 피해 자가 용기 내 고발한 것을 보고 자신들 역시 용기를 얻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폭력뿐만이 아니다. 직장 괴롭힘의 피해 저들의 67%가 적응장애를 겪는다는 발표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학교 폭력에 너무 관대해왔다. 고 최숙현 선수가 스포츠계에서 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얼마 전의 일이다. 우리는 모든 폭력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난 후에 가해자들이 쩔쩔매며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폭력을 저지르면 자신이 사회에 완전히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줘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 폭력 파문을 계기로 스포츠 현장의 뿌리 깊은 폭력 문화가 줄줄이 드러나며 국민들에게 큰 질타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체육계 내부에서도 폭력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들이 스포츠 윤리 혁신을 위해 나섰다.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대함체육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스포츠 윤리 혁신 선언식이 열린 것. 이 자리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현재 스포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체육인들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현상을 비판하며 스포츠 비리와 폭력에 대한 선구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선언을 했다. 발표된 선언문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로서 타의 모범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봉사한다. 스포츠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누구보다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성, 폭력, 승부조작,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 스포츠 사대학에 대하여 완전한 청렴을 실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직장인 스포츠 지도자들의 권익과 지위 확보를 위한 단체인 전국직장인운동경기부 지도자협의회도 창립됐다. 지난해 10월 진천 선수촌에서 개최된 대한체육회 행사에서 단체의 필요성이 제기돼 최명수 대구시청 스쿼시팀 감독을 발기인으로
발기인 대회가 열린 바 있다. 발기인 대회에서는 전국 시도의 직장운동 경기부 감독 및 지도자들이 자각하여 스포츠계 필요한 문체부 사대 근절에 앞장서야 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직장운동 경기부의 감독 및 지도자의 권익과 지위를 스스로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전국에서 참여한 46명의 만장일치로 협의회 창립이 결정됐다. 이날 창립 총회에서는 울진군청 사격팀 감독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효철 감독 55 가회장으로 선임됐다. 이효철 회장은 앞으로 체육계는 변화된 법과 제도 속에서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있어서는 안 되며 체육인들의 자긍심과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구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면서 전국에서 선수들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직장운동 경기부 지도자들이 본 협의회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자 배구 선수 관련해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선수들이 다공중파 TV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는 유명한 선수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와 김연경인데요. 이번에는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경, 이재영, 이다영이 3명은 모두 인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 소속으로 같은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이재영과 이다영은 쌍둥이 자매이고 김연경의 경우는 독보적인 국내 여자 배구원 탑이라고 할 수 있죠. 국내 여자 배구 국가대표들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이재영, 이다영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고 김연경은 아는 형님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죠. 먼저 이다영과 김연경의 갈등으로부터 논란이 처음 시작됩니다. 이다영이 2020년 12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갑질, 나의 쌀 먹고 내가 다 터뜨릴 거야 등의 발언을 올려서 이슈가 되었죠. 그녀가 올린 글은 팀 내에서 그렇게 나이를 먹고 갑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된 이후 흥국생명 구단 내에서 갈등이 있다는 관계자의 발언이 나왔고 얼마 뒤 팀 주장 김연경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처음에는 어느 사람이 그렇게 갑질을 하는지 몰랐지만 2021년 2월 한 기사에 의해 이다영이 말했던 저격 대상이 바로 김연경이었다고 합니다. 유명 여자 배구 선수가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었던 날인 바로 다음 날인 2월 7일 DC 인사이드 배구 갤러리에는 한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에는 이다영과 이재영이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증이라고 올린 게 졸업 앨범이 전부였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냐는 댓글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에 몇몇 사람들이 네이트판에 가서 글을 쓰라고 조언했고 2월 10일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자세한 폭로글을 쓰자 기사가 쓰이며 크게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이 연락을 받았다는 소식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고 왜 지금 와서 사건을 터뜨리냐는 내용에는 처음 이다영의 꼰대, 갑질 같은 내용을 적는 것을 보고 그때의 기억이 스쳐서 글을 작성했다고 합니다.